제가 하는 일은 각종 체험이나 생활 소품은 물론 작품을 통해 전시나 공모전에 응모하며 참여하며 지역 관광 상품이나 안녕하세요. 공예작가 겸 공예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 심인숙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각종 체험이나 생활 소품은 물론 작품을 통해 전시나 공모에 참여하며 지역 관광 상품이나 예술 아트 상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및 정선 아리랑 기념품 제작 공모에서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가죽 공예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작품의 사용 용도와 사용자의 범위, 유행, 가격 등을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염색 또는 바느질하는 등 그 작품에 어울리는 기법을 활용하여서 제작합니다. 정확한 사이즈와 마감 처리를 거쳐 쓸모있는 제품으로 탄생시킵니다. 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자랑을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제가 작년에 수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그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가죽으로 저희가 연잎을 표현하는 이 제품인데요. 요거는 시리즈로 해가지고 상과 쟁반 이렇게 잔받침을 해서 가죽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술적인 것으로까지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죽 카빙이라고 해가지고 가죽 조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요거는 짧으면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네, 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가죽을 접하게 됐는데 가죽이 주는 친근감과 제작 과정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제한되지 않는 무한함의 매력을 느꼈고요.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죽공예에 대한 장점이라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죽이 주는 친근감과 제작 과정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는 제한되지 않은 무한함과 세월이 지나도 더욱더 멋스러움을 바라는 나만의 굿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세밀하게 재단하고 염색하고 바느질하는 과정들이 정확성을 요구하고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점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가가 좀 있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전시 및 제작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아트 상품으로 제작해서 그림 원본과 아트 상품 가방, 기타 같은 그림의 다른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는 행사로서요. 완성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분야를 콜라보했던 전시였습니다. 도시가 아닌 지역, 흔히 말하는 시골이지만 여기만의 정서와 자연을 담아서 작품에 적용하고 또 다른 멋을 가미하면 나만의 독특한 트렌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대도시보다 더욱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멋진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어느 하나에 몰두하라기보다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공예체험 갤러리 쉼팩토리 공예 강사 심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죽 공예를 이용한 우리 별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완성품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스티치를 가죽 바느질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별을 모양 잡아주고 뒤도 이렇게 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액세서리라든지 소품, 사탕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이런 별 접시를 제작할 겁니다. 학생 여러분이 받으실 키트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이렇게 재단돼서 구멍까지 뚫어 놓은 요 가죽, 통가죽하고 그 다음에 뒷면에 붙일 요 세무 가죽, 그 다음에 여기에 왁스 처리가 되어 있는 실, 그 다음에 바느질에 사용할 바늘,
이렇게 키트를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은 과정 중에 우리가 요거를 붙이고 나서 가위로 잘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를 나중에 요 가죽을 별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이렇게 하는 과정, 물 성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분무기하고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볼까요? 실과 바늘을 사용할 건데요. 요 실은 좀 굵기도 할 뿐더러 요거는 왁스 처리가 돼 있어서 얘가 실이 꼬이거나 이렇게 엉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실을 제가 길이를 길게 해드렸는데 반 정도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건 왁스 처리가 돼 있어서 끝에가 좀 뭉툭하기 때문에 요거는 손톱 끝으로 약간 좀 납작하게 해주시고 요 바늘 귀에 꽂아주세요. 그래서 실을 바늘에 낀 다음에요. 구멍에 맞춰서 뒤에서부터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요 뒷부분을 한 1cm 정도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을 홈질로 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모양이 실이 좀 펴지는 정도만 됐을 때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바느질이니까 너무 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꼼꼼하게 천천히 꼬매주시면 돼요. 중간에 살짝 엉킨 부분이 있으면 그걸 끊지 마시고 그 부분을, 매듭 부분을 살짝 바늘을 건드려 잡아 당기면 그냥 그대로 풀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 줄을 한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갈 땐 그 옆으로 구멍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그냥 스티치로 해서 장식으로 넣어주려고 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가방처럼 뭐 그 마감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홈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느질을 한 줄, 두 줄 다 연결돼서 이렇게 다 선대로 다 바느질 하게 되면 별로 우리가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바느질을 마무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별이 완성되겠죠. 만약에 실이 여기서 부족해서 요만큼밖에 없다 했을 경우 1cm만 남겨놓고 여기에서 내버려 두고 그 다음 스티치 들어갈 때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1cm 정도만 남겨놓고 이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게 되면 다 이렇게 앞에는 똑같이 나오고요. 이 부분도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다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 끝났던 부분 다 이렇게 1cm씩 정도 아니면 0.5라도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1cm 정도씩을 남겨놓으면 이 뒤에 부분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면 됩니다. 이렇게 다 꾸며진 이 뒷부분에 아까 키트로 나눠드렸던 이 세모 가죽을 붙여줄 건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본드로 해서 붙여주는데 본드를 저희가 키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접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서 여유있게 지금 사이즈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전체를 다 떼지 마시고 조금씩 떼내서 가죽 뒷면에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모서리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해서 붙여가면서 뒤에 종이를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붙여가면 뒤에가 이렇게 뒷면이 붙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스티치가 좀 자국이 보일 텐데 요거를 단단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시고 접착이 잘 됐을 경우 이걸 떼서 아까 제가 가위 준비하시라 그랬죠? 가위로 요 모양에 맞춰서 테두리를 다 잘라 주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게 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 지금 해보니까 하다가 좀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가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잘라주면 이 오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접착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다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 조금 깔끔하게 안 된 부분들은 가위로 이렇게 좀 다듬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물 성형을 들어갈 건데요. 펜 같은 게 있으면 활용해가지고 요 통가죽의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손을 많이 탄 작품들은 훨씬 더 이렇게 느낌들이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각진 부분이 약간 부드럽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것은 물 성형이 들어갈 거예요. 물 성형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가죽이잖아요. 물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형을 주는 거예요. 물을 스프레이나 아니면 그냥 물을 뿌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죽면에 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럼 여기 스프레이를 먹은 부분들이 물을 먹어가면서 약간 말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뿌려주면 되고요. 스티치가 난 부분을 잡아서 접어주는 거예요. 종이접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부드럽게 잡아준 다음에 아까 이 꼭지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연결한 이 선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선을 내주는 거죠. 요거를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선을 내주세요. 일단 어느 정도 모양은 잡혔죠. 그랬을 때 물을 한 번 더 뿌려주시고, 우리가 원래 물 성형은 뜨거운 물로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도 하고 찬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로 뿌려서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이걸 건조시켜주면서 형태도 잡아줄 겁니다. 이때는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뭐 미지근한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으로 우리가 이걸 말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별접시를 지금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건조를 시키고 모양을 잡아줬는데, 꼭 드라이어가 아니더라도 선풍기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연 건조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 명이 수업을 할 때는 모양을 옆 친구랑 같이 잡아서 해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자연 건조를 시켜도 이 모양은 잡힙니다. 굳이 뭐 드라이어는 제가 이제 빨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자연 건조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뭐 재밌으셨나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제 공방으로 찾아오셔서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다른 체험이 아니더라도 와서 어떤 제품들을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와서 관람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